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라울팔 비트코인 미래 1000% 확신 알트코인 중 솔라나 수익 주목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비전의 CEO인 라울팔은 2013년 비트코인에 20만 달러를 투자했던 경험과 이후에 페이퍼 핸드 결정을 회고하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팔은 2013년 비트코인이 13달러에서 754달러로 급등하는 동안 20만 달러를 투자를 했으나 2017년 2,000달러에 해당 지분을 매도했다고 해요. 근데 당시 결과에 만족했지만 같은 해 12월 비트코인이 19,45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10배 이상의 추가 상승을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겠죠? 2,000달러에 팔았는데 19,450달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첫 비트코인 매크로 분석을 200달러 시점에 발표를 했었는데 이를 통해서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금에 비유하며 최소 목표가를 10만 달러로 제시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2014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에 근접한 가운데 당시 지분을 유지했다면 현재 1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었음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은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큰 상승 잠재력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솔라나와 수위에 대해서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1000% 확신한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8년간 하루 2번 15달러씩 비트코인을 구매하며 이 86,500달러를 투자한 한 투자자의 사례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해당 투자자의 비트코인 자산은 현재 115만 달러 이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이는 다이아몬드 핸드 전략의 성공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퍼 핸드는 이 투자자가 시장의 변동성과 두려움에 쉽게 영향을 받아서 자산을 조기에 매도하는 태도를 의미하고요. 이로 인해 이 잠재적인 수익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이아몬드 핸드는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강하게 보유하며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의 태도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페이퍼 핸드냐, 다이아몬드 핸드냐, 이 전략의 이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이제 사례를 들면서, 끝까지 비트코인을 들고 갔다면 지금보다 더 큰 수익을 올렸을 텐데 하고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투자 방법이 다이아몬드 핸드로 이제 간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건 꼭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알트코인 중에 사라진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많고, 중간에 그런 투자를 했을 때에는 오히려 이 다이아몬드 핸드 전략이 손실로 일어났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 오랫동안 투자를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했던 이런 사람의 태도처럼 꾸준하게 모아갔다면 아마 큰 돈을 모았겠죠. 그래서 각자 이게 투자 성향별로 투자 전략을 좀 달리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알트코인 시즌 임박, 비트코인 독주 멈출까? 라는 기사인데요. 암호화폐 전략가 이 테크데브는 이 새로운 알트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2017년과 2020년 강세장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테크데브는 엑셀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이전 강세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트코인의 주간 종가가 연속 3주간 특정 고점을 돌파할 때 이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지배력 지표에서 하락세가 발생하면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는 비트코인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했을 때 알트코인 강세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상대 강도 지수가 70을 초과하며 강세 영역에 진입을 했고 이는 비트코인이 포물선형 상승 흐름에 들어섰음을 시사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피터 브란트의 전망인데요. 비트코인 조정 없을 수도 가격 하락 없이 12만 달러 돌파 가능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베테랑 트레이더인 이 피터 브란트가 비트코인의 단기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경우 일부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을 위해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했고, 이는 단기적으로 시장 조정을 초래할 수 있지만 그는 이러한 조정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세를 강조를 했습니다. 브란트는 투자자들이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의 저점 매수를 시도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으나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감안할 때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12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세, 이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차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조정이 이제 10만 달러를 앞두고 조정이 나오는 듯 하더니 다시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락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러니까 아래 저점에서 계속 뭔가 매수하는 이런 힘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본격적인 이 조정이 지금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조정이 한 번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언제인가가 지금 가장 큰 관심사예요. 이게 조금 더 올라가서 14만 8천이나 뭐 15만 달러까지 이제 과거에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대로 거기까지 가서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에서 조정이 나올지.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조정다운 조정이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공급 감소와 강한 매수세로 10만 달러 넘고 12만 달러가 나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은 강한 매수세와 함께 RSI 상대 강도 지수가 79를 기록하면서 과매수 구간에 접근 중인데, 이 8만 5천 달러에 위치한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안정적으로 넘어섰으며, 이 12만 달러 목표는 다음 주요 피보나치 확장 구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피터 브란트의 이야기 12만 달러와 여기에서 동일하죠. 그래서 피보나치 확장 구간을 아마 사용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9만 6천 달러 지지선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BTC, 비트코인의 주요 거래소에서 매수세가 매도세를 초과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이커의 매수, 매도 비율은 1.03을 기록했고,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와 같은 플랫폼에서 거래 활동이 활발하며 기관과 개인이 수요가 모두 상승세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24시간 동안 0.29 감소를 하면서 250만 9천 BTC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장기 보유 투자자들이 콜드 월렛으로 자산을 이동하면서 즉각적인 매도 압력을 줄였음을 시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 압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 주소 수도 지난 24시간 동안 1%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거래 건수도 0.79% 증가한 54만 건에 달했다고 해요. 이는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하다는 신호로 비트코인의 강세를 뒷받침하는 긍정적인 지표로 평가를 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NBC의 이제 유명 방송인인 이 짐 크레이머가 비트코인의 승자로 평가하면서 보유를 권했다고 해요. 이 발언은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약세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크레이머는 자신의 쇼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전략을 극찬하면서 비트코인 보유가 승자의 선택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발언을 하니까 비트코인은 이제 보유하라고, 이는 승자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발언에 이제 투자자들은 오히려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대요. 예전에 그 시장 예측을 했는데, 이 크레이머가 반대로 이제 예측을 했던 실패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이제 역으로, 이런 사람들을 역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라는 농담도 있죠. 자, 비트코인 25년 말 25만 달러, 도치코인 이른 시일 내 1달러, 아서 헤이즈의 전망인데요. 이 마일스트롬 펀드 설립자인 아서 헤이즈가 비트코인이 2024년 말까지 10만 달러, 2025년 말까지는 최대 25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의 긍정적인 예측은 이 글로벌 경제 동향과 변화하는 통화 정책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그는 미국의 경제 부양책이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비트코인이 전통적 금융 자산에 대한 대안으로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이 제조업과 국내 생산의 회복이 경제에 자금을 유입시키고,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대체 자산으로서 가치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유럽 연합 등의 통화 당국도 경제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미국의 통화 정책 또한 암호화폐 상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낮은 채권 수익률과 이 인플레이션 환경이 전통적 투자 수단의 매력을 약화시키면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와 같은 대안을 찾게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또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자, 수위가 멈춘 이유와 향후 전망이라는 기사인데요. 수위가 사건이 있었죠. 이번에 한번 그 네트워크가 이제 멈추는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이 멈출 줄 몰랐던 폭주 기관차의 브레이크라고 하는데요. 올해 레이원 시장의 이 주인공은 이제 수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수위에 눈부신 한 해를 보냈는데, TVL 측면에서도 논 EVM 체인들 중 솔라나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었어요. 그래서 온체인 거래량도 7일 기준 2조 원을 넘는 등 이 눈부신 업적을 달성하기도 했는데,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오전 1시 15분부터 3시 45분까지 여태껏 100% 업타임을 자랑하던 수위 네트워크가 갑작스럽게 첫 네트워크 중단을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수위의 가격도 하락하는 흐름들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네트워크의 이제 혼잡도 기술적인 이야기들은 좀 제쳐두고, 지금까지는 이제 100% 한 번도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가 멈춘 적이 없었어요.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수위였는데, 여기에 이제 흠집이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 커뮤니티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생각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이 네트워크에 이제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솔라나는 여러 번 이런 사건들을 이제 겪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다들 생각은 하는데, 이것에 이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수위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제 대처를 했고요. 이번 사건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빠르게 회복을 시켰어요. 이게 네트워크가 멈춘 것들을 바로 이제 사태를 파악을 했고, 이제 개발자들이 그거에 대한 복구를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빠르게 이제 회복을 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이제 빠른 복구였는데, 수위 재단과 수위 밸리데이터들 그 외에 컨트리뷰터들이 열심히 협력하여서 2.5시간 만에 네트워크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린 것은 매우 높게 평가할 만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올해 내내 끌어왔던 수위의 모멘텀을 네트워크 중단 이후로도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과연 이 흐름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을지도 이제 주목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솔라나도 이런 사태들을 여러 번 이제 겪었기 때문에 수위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이겨내고 다시 또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흐름들 지금까지 좋은 흐름들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조정이 나오는 듯 하더니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방 회복되는 모습들을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고, 조정세가 지금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나오지 않는 모습이고, 언제 조정세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알트코인들도 지금 이제 상승을 하다가 비트코인이 조정세를 보이면서 조정이 잠깐씩 나와줬는데요. 그래도 다시 또 금방 비트코인이 회복하자 금방 또 회복하는 모습들을 다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 일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